그럼 저자께서 이 자리에 해주신 분들께 짤막한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쵸? 날씨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을 옆에 모셨습니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대단한 분들을 옆에 모신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첫 장에는 제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했는지,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정치 활동에서 제가 해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봤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보면 제가 칼럼니스트입니다. 계속 중부일보에 칼럼을 계속 게재를 했는데요. 3년여간 한 20편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 칼럼들을 기재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이제 상담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례 안에서 또 대안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을 담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정치를 대하는 제가 송진영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치에 바라는 바를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 한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인사 한 말 감사드립니다. 소강성 목사님과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 추천사를 책에 써주셨는데요. 책을 읽으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강성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먼저 대표님 하시죠. 저희가 정해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직선적 수사법보다는 은유적이고 메타포적인,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진실과 순백한 오산시민을 향한 인간의 시민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인간의 그늘진 부분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강호의 세계에서 또 이런 정치 업적을 이루고 또 이런 책을 썼다는 거, 제가 참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대표님의 추천사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또 그리고 상담가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더 많은 역할과 스스로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꼭 나중에 힘을 갖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처음엔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정치 그 자체의 생명 연장에 몰두하느라 나의 시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정말 송진영이라는 개인이 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참 명확하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덕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사람 송진영을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이 사람 송진영이 그리고 싶은 세상을 이해하시고 그 세상을 이루는 길에 혼자가 아니길 그렇게 응원해 주신다면은 이 책에 쓰여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빨리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작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예.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소강성 목사님께 좀 한 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세이den교회를 섬긴 지가 한 20수년,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수만 명의 성도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 성도들 가운데 저 송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이해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송진영 의원님께서는 그 구성에 사시다가 병점으로 이사를 가시고 또 병점에서 또 우산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주시고 또 제 곁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40대 시절에 우리 1만 평이 넘는 단일 건물로서는 지금도 가장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부근 대신 우리 오성철 장로님 어디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잘 나가시고 제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에 절실한 절박함 그런 현실에도 있을 때 자진해서 교회 건축금을 하시고 자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잊지 않는 것처럼 저도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오성철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본 송진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저를 20수년 봐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대표님을 한 1년 남짓 봐왔습니다. 우리 1년 남짓 봐온 우리 대표님은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기와 도전이라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 변화가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신생정당에서 제가 동탄에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사실 그것이 주변으로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에 동참하기를 전 바랬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아마 주변에서 호응해 주셨던 분이 이 송진영 의원님이셨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도전하는 사람들, 그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남들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유리한 점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진영 의원은 정말 도전가이다, 탐험가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본인이 잘 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정말 행복하게 누리고 살려고 했으면은 예전에 공부를 다 하시고 그때 백석대학교에서 교원으로 또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한데 그걸 버리고 봉사하는 삶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선출직에 도전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도전은 나중에 송진영 의원님 개인에게도 오산에게도 대한민국에서도 한 100배쯤 남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가, 투자자, 모험가 전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광석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봐오셨죠. 평신도 시절부터 봐오셨는데요. 봐와 주셨는데 제가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크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저희 세대교회는 생명나무 상담센터라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맡겨주신 혹시 이유 제가 너무 든든해 보였다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보다 부자이신 송진영 박사님에 대한 혐오이고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제적 지원은 못 해드렸고, 근데 이제 상담 심리는 인간의 내면 그리고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
용의 말대로 누구에게나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우리 마음의 지하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결국 카운슬러고 상담 심리인데, 제가 쭉 지켜봐 왔을 때 우리 송진영 박사님은 모르겠습니다.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영달을 치우친 그런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공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또 성도들 간에 교구 교육자들 간에 끊임없는 신뢰, 탐험, 모험, 도전,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다른 교육자들과 의논을 할 때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분이면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송진영 의원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이 북콘서트를 하는데 저에게 문자라도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비서실을 경유해서 좀 이런 북콘서트에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유용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유용원 목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유용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송진영 의원님의 북콘서트에 와서 좀 같이 토크를 해줄 수 없냐고 할 때 엄청나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 허리춤을 잡고 있는 저 유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유영원 목사님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후원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래 제가 그랬죠. 전화해서 왜 저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냐.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뭐랄까, 어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감히 목사님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는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 외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처음이진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가로서 감히 담임 목사에게 이거 해주세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항상 어렵고 높고 제가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자, 저는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님과의 첫 만남이, 이준석 대표님이 우리 유영호 목사님 아까 한승교회 강연 오셨을 때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강연 내용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라 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야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아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여동생과 같이 방을 쓰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 이제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에 아이를 보냈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대표님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시설에서조차 서로의 알력과 폭력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제도권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이 마음과 다르지 않거든요,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정치가 기본적으로 힘없고 약한 자의 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대표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치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했지만은
다른 거를 하면은 그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을 살기에 좋을 텐데 정치는 항상 이타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당연히 교회 봉사하는 거 생각하는 건 다 똑같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뭐 동탄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든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어제 내가 했던 말이 뭔가 사회 진일보를 위해서 기여한 것인가를 항상 되묻게 되거든요. 뭐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그렇다 자평하고 어떨 때는 아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끝없이 겪어가면서 정치인이 성장해가는 것일 텐데 저는 그거는 기본이자 그거는 항상 잊으면 안 되는 정치인의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에 좀 의논을 드렸죠. 시의원을 나가면 어떠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사실 무겁게 드렸는데요. 목사님 또 은근히 마음속으로 교수하고 상담센터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의논을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여립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참 어렵고도 또 슈퍼바이저가 없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이런 위치가 이제 상담. 이 상담을 공부한 분은 사실은 그 교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품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시의원을 출마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뭐 또 뭐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사실 저는 정치의 세계는 진짜 강호의 세계다. 물고 뜯고 모함과 음해와 중상모략, 가짜뉴스, 인포네믹 이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총회장을 하시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순수한 남자고 또 순수시대를 꿈꾸는 시인인데 결국은 또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그러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또 물밑에서 후원을 한 적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데 후원자도. 한마디 더, 네. 저에게도 이제 그 안테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송진영 시의원님은 지금까지 하면서 저한테 아니 말이야 당신네 그 송진영 의원은 왜 이따위야 이런 전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산시 존경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깨끗하게 오로지 오산 시민 오로지 오산시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는 분이라고 들었을 때 참 마음속에 만족감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저는 정치가 사람을 그냥 이롭게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의 기본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대가 이념과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시대는. 심지어 이 작은 오산시에서조차 작은 도시에서조차 시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시민들을 눈치 보게 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시민의 눈치를 보고 선거가 끝나면 시민들이 눈치를 봅니다. 저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민들이 선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고 평소에도 정치인들을 공부하도록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의견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뭐 당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공천을 어떻게 받을까만 고민하면서 동네 유력한 공천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눈치만 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 오산도 그랬겠지만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동네를 관리하고 이러면은 그 안에 이제 서열이 생기게 되고, 서열이 생기면은 그 카르텔에 아니면은 그 모임에 끼지 않고는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게 고착화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장이든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든 만약에 5선을 하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의 어떤 팀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그 팀은 그 발전을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이 팀이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서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만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현명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산시를 발전시키는 방향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를 낫게 하는 방향은 절대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 정당이라 하는 것들은 선과 악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A, B, C 대안을 놓고 경쟁해가지고 가장 나은 대안을 내는 쪽이 선택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상대를 감옥 보내는 게 정치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악으로 가르잖아요. 선악이 아니라 대안의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문화이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뭐 이런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민들이 누가 와서 누군가를 선악으로 묘사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보다 네가 오산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더 했는지 얘기해라. 저 사람보다 네가 오산을 더 알고 있다고 얘기해라. 그게 만약에 물음이 되면 정치인들은 거기 맞춰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겪어서 탈당을 결심했는데, 그리고 또 당을 옮기면서,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극히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미친 거 아니세요? 아니 지금 현실을 현실로 봐야지. 어떻게 돈키호테처럼 그 순수함과 용기가 잘못 마주치면 엄청난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치는 인내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자면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 이 정치는 인내인데, 여러분 인내를 못하고 탈당을 한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고 의논하지 말고 당신 남편 부근 오장론을 보고 의논을 해라. 내가 언제까지 후견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개혁신당, 이것도 아마 우리 유영원 목사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하신다고 그래서 개혁신당 하면은 이준석 대표님이시고, 이준석 대표님은 제가 뭐 아주 긴밀하게 서로 지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 뭐 제가 글도 올리고 우리 대표님을 칭찬하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40대에 대통령을 할 분은 이준석 대표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님의 영역, 소위 말하면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님께서 화성에서 그렇게 막 그냥 무박 며칠 동안
그렇게 운동하신 것처럼 또 오산을 또 나의 고향처럼 또 송진영 의원님을 그렇게 아껴주시고 그렇게 후원해 주신다면 뭐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 미래를 보는 것이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득의를 하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송진영 의원님을 또 잊지 않고 아마 기용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가 있죠.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예.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그 푸른 가슴, 그 푸른 파도 위에 그리고 바다 위에 송진영이라는 한 정치인이 아름다운 고래 한 마리로 유영하고 그리고 푸른 바다를 만들게 하는 개혁신당 또 오산시 경기도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그 선거 일자가 다가올 때 이제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쫄깃쫄깃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참 이 송진영 시의원의 그런 어떤 오산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을 이 책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더 하게 되고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도전가이고 탐험가이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더 큰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보다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말하면 제가 선관위랑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 좋은데 뭐라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어떤 오산을 위한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송진영 의원님의 여러 가지 경로, 뭐 칼럼도 기고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널리 퍼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끝마쳐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이 북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씩만 짧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준석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예, 송진영 시의원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 생각이 더 널리 퍼지길 바라고 이게 오산의 주류적인 생각, 대한민국의 주류적인 생각이 되길 바라시는 분이라면은 이 책을 혼자 들고 계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주변에 일독을 권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를 알리고 이런 사람이 더 널리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보자 서로 얘기하고 그랬을 때 오산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진영 화이팅!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책 제목 그대로죠. 시스템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예. 아무리 조직이 아무리 시스템이 위대해도 사람이 거기에 잘못 끼어들게 되면 그 조직은 망가지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인데 송진영 시의원님 지금까지도 오산시를 위하여 허들령을 해왔고 또 찬란한 바보가 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큰 마음 먹고 이 추운 날씨 이곳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책 읽는데 1시간 반이면 딱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공감 얻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디어가 되고 홀리 슈퍼 바이러스가 되셔서 좀 전염성이 강한 그런 그
구독력과 그런 독서력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지정 의원님 찾아보신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추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강성 목사님, 이준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었던 이런 담론을 통해서요. 정치인으로 삶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에는 진실을, 행동에는 진심을 담아 섬김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을 빛나게 하는 정치로 오산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비에서 또 저 뒤에서 봉사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우리 수호 통역사님 앉아서 하실 걸 제가 지금 뵀어요. 수호 통역사님은 토론할 할 때는 안 하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 계신 걸 지금 봤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열심히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국 사람이다 출판 기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